인터넷 사이트의 표현, 나쁜 표현이죠.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몇몇, 구구, 국자 뭐 이런 사이트들의 얘기인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비방글 방찬 논란의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다. 일베 이용자 막말에 첫 제동을 건 법원.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은 났지만 논란은 커진다. 인터넷 게시글 삭제 명령. 또 다른 자유의 침해인가? 아니면 정당한 규제인가? 예, 일간 베스트라는 사실 극우 성향이 있다고 알려진 사이트죠. 여기에서 인터넷 언론의 모 기자에 대한 비난, 좀 정도가 심한 비난 글들이 많이 올라오자 이 기자가 해당 사이트에 관련 글을 다 내려달라라고 소송을 걸었던 문제입니다. 법원이 빨리 글을 다 삭제하고 아니면 시간당 돈을 물어줘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간 베스트 말들이 많이 나오는 사이트인데 다들 뭐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가 보시나요? 네, 정치 종종, 관련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종종 뭐 이 일베 회원분들도 국민의 일부니까 예. 뭐 아까 극우 성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좀 복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궁금하니까 예. 뭐 극좌 사이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극우 사이트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공개된 커뮤니티 사이트라면 한 번씩 들어가서 훑어보는 거는 아니. 저는 뭐 2, 3주에 한 번씩은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는 네.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한 번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 욕이 있더라.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류혜 교수님에 대한 욕이. 막 정말 캡처를 해서 욕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것도 이쁜 모습이 아니고 막 입 이상하게 벌리고 이런 모습을. 예. 근데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과 완전 거리가 먼. 그러니까 명예훼손이죠. 허위사실 유포죄의 명예훼손이죠. 처음엔 분노를 했죠. 사실 제가 댓글 달고 싶었어요. 뭐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는 못했고 그래서 찬찬히 이제 읽어보는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진흙 속에도 진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 욕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들을 비호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도 정말 올바른 국민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국회 노조 사이트, 노조 있는 거 아세요? 잘 몰랐습니다. 국회 사무처에도 노조가 있어요. 예. 근데 국회 공무원은 전 노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회 사무처의 노조 사이트에 혹시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몰랐습니다. 있으십니까? 그건 노조원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외부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볼 수는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보면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낮 시간에 거기서 글을 쓰고 놀아요. 욕을 하면서. 사람들을. 근데 낮 시간에도 뭐 점심 시간이나 또는 근무 시간에도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있지 않나요? 남을 욕을 하는 거죠. 거의 그건 일베 판단에 사이트. 같이 제가 판단하는 욕을 문제고. 먹었었어요. 제가 이제 국회 국감을 마쳐서 국회 사무처에서 법제실이 이렇게 좀 더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을 썼었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더니 막 분노의 글이 거기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인신공격, 명예훼손이 아주 심했었어요. 정말. 근데 막 올라오더니 중요한 건 며칠이 지나니까 자정적으로 삭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이요? 아니면 관리자가? 관리자가 삭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능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일베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상한 음란한 글이 나왔거나 좀 수위가 넘었을 때는 삭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사이트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예. 더 나쁜 사이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삭제 기능이 좀 있으면 그래도 수위를 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어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일베 사이트에 제 그 게시글이 94개가 나와 있고 94개. 예, 댓글이 한 108개가 나와 있는데 오늘 방송 끝나면 약 하셨군요. 150개 정도 예, 들어갈 수가 근데 있습니다. 때로는 뭐 애국 보수였다가 때로는 좌빨이었다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일베 저장소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는 반말의 문화가 돼 있고요. 예. 반말. 그다음에 욕설이죠. 욕설에다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뭐 이런 그 방향에다가 또 여성을 비하하는 예. 아주 독특한 네. 저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이트라고 보는데 이 사이트에는 또 이 사진을 굉장히 중시하는 또 독특한 그 취향도 있고요. 이쁘게 안 올려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요, 우리 이런 일반적인 그 평에 대한 사진 말고 네. 예. 사진을 위한 또 그런 그 좋은 공간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인위적으로 이걸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놔두면 예. 아까 자정작용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삭제 기능은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자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삭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삭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문제 삼은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저는
사상의 어떤 그 자유시장, 표현의 자유 원리에 따라서 놔두되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면 또 그 혐오증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히 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인위적인 어떤 조처보다는 가만 놔두면 잘 될 것이다라는 그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배를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익이나 뭐 우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보수나 진보 진영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정도가 심한 비난을 하는 경우는 양쪽에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예. 저는 뭐 일베 사이트 뭐 이제 방문하지 않아도 뭐 이제 와요. 찾아와요. 일베 회원들이. 그러니까 굳이 뭐 방문 안 해도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제 개인 방송하고 있으면 채팅창에 예. 실시간으로 이제 오거든요. 보면은 가끔씩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생소한 대화명인데 막 그냥 또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물어보면은 나 일베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강제 퇴장, 강퇴 이제 바로 시켜버리고 뭐 이제 그러는데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게 법원의 이번 그 판결 뭐 적절했다고 이제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저는 뭐 정치적으로 뭐 반대 의견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존중되고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어떤 그 법에 위배되는 어떤 수준의 그러한 이제 그 얘기들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베 그 사이트 자체를 폐쇄시키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런 어떤 공간은 뭐 공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담겨지는 어떤 특정한 표현이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삭제 요구가 있을 때는 삭제를 하는 책임 이거를 그 이행을 해야 될 거고 하지만 뭐 그 사이트 자체를 뭐 그냥 뭐 폐지하는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또 서로 반 입장을 뒤집어서 보면 또 마찬가지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는 그런 공간은 그냥 보호를 인정을 해주되 다만 거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내용은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이런 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구구든 극자든 사실 우리 사회에 정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목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사회적으로 보면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있는 것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건 예. 찬성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진짜 일베 진주 속에 네. 진흙 속에 진주가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일베라는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커뮤니티가 이제 다양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극우도 있을 수 있고 우도 있을 수 있고 중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좌지만 나 일베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서 회원으로 놀겠다. 섞여서 놀면서 다양해지면 자정자격이 일어나는데 지금 유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운영진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버튼이 페이스북처럼 좋아요 혹은 싫어요 이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산업화 뭐 민주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겪었고 우리나라가 또 민주화 시기를 겪었고 지금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병행 발전해야 되는 시대인데 뭐 예를 들면 산업화는 좋은 거고 민주화는 나쁜 거다. 이런 의식을 또 청소년이 들어가서 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이분법으로 흑백 논리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구조다. 운영진들이 이런 거 좀 개선해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티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 정 교수님 말씀처럼 특정 지역에 대한 비방이 좀 극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베 전체가 반사회적이라고 좀 보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반사회적일 수 있으므로 그런 게 이제 자정작용이 필요한 거겠죠. 그 외에 정치 성향을 공유하고 뭐가 좋다, 뭐가 싫다 하는 것들은 저는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자정작용의 문제에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 그게 이제 이번 그 법적 예. 판결 같은 건데 특정 개인이나 특정 뭐 어떤 조직에 대한 음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법적 판단을 해주되 물론 올린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하지만 운영진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이제 개선해줬으면 삭제와 좋겠다. 네. 삭제를 포함한 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요. 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그 글들이 아주 기발하고 위트와 유머가 있는 게 많습니다. 예. 참 뛰어난데 그 중에 아주 일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걸 많이 올리면 예를 들면은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가 뭐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그거는 그 온 국민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뭐 또 조롱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연예인이 누가 또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또 조롱을 한다든가 이런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그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일배충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도 아마 저는 차츰 정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위트와 유머의 기능을 좀 더 살리면 좋겠다. 뭐 오늘 또 일베 회원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좀 반영을 내일 그래, 많이 캡처로 올라올 것 올라갈 같습니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 2월 달에요. 그
잊혀질 권리라는 법이 발의가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잊혀질 권리가 뭐냐면요. 이제 게시판에 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글들이 자기가 괴로운 경우에 지워달라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법이 통과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 의원이 자신의 뭐 불륜에 대한 기사가 실제 있는 얘기가 떠돌아다녀도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잊혀질 권리가 과연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예.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지금 이번에요. 이제 일베 관련 법질서 위반 시정 요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국감에서 얘기가 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사회적 게시물이 뭘까요? 그 기준이 좀 네, 기준이 앞서 이제 정 뭐가 교수도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누구의 상식, 어느 기준이냐.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성범죄가 왜 어렵냐면요. 불쾌감이 기준이에요. 너무 어렵죠. 근데 주관적일 수밖에 네, 없죠. 아주 주관적이죠. 반사회적 게시물을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판사가 재판을 했지만 잘 아시겠지만요. 그 통진당 같은 경우에 대리 투표다 무효. 그러니까 무죄. 그다음에 다시 유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판사의 잣대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또 곧이어서 하겠지만 법조인의 윤리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금에 과연 법조인에게 이 반사회적 게시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의문이 됩니다. 저는 정치적 비판의 이 폭은 가급적 우리가 넓게 좀 보호하고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찾아와 가지고 정치적으로 욕하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존중을 하고 근데 왜 그러는데 강제시켰어요? 그 이제 제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그건 이제 그런 거라든가 정치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정말 뭐 입에 담기가 뭐 어려운 아주 우리가 XX로 표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요구를 이제 뭐 한다든가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이라는 게 되게 그 이제 법원으로 가져갔을 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판결이 나올 법한 뭐 상식적으로 그런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예.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 법으로도 보호받기가 어려운 수준의 거다 하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삭제의 어떤 대상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저는 가급적이면 뭐 어느 입장에서든 보수의 입장에서든 진보의 입장에서든 서로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뭐 좀 심하게 뭐 비판하는 거 이런 거는 또 뭐 받아들일 건 좀 가급적이면 좀 참고서 서로 받아들이고 이런 건 예. 필요하다고 이제 전 봅니다.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건 막아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그 잣대를 예. 말이죠. 잣대를 저는 이제 상식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클릭 수를 보면은 제가 오기 전에 공부 좀 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항상 그 접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 일베에 보면은 뭐 DJ 대통령을 순상nem이라고 한다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노은지라고 한다든가 전직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이런 그 사이트에 2만 명이 접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이 2만 명이 언젠가는 뭐 몇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사이트가 더 개선이 되면 뭐 10만, 20만이 갈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의외로 일베를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다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생각보다 몰라요. 예, 예.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우리 저도 일베 물어봤더니 회원들이 생각보다 몰라요. 자기들만의 속에서 살 건 아니고 좀 더 내용을 풍성하게 해서 더 10만, 20만으로 가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좀 듣기로 하고요.